안녕하세요. 이정환 기자입니다. 과학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죠. 최근 SNS로 인해서 정보 공유가 쉽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문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정보와 진짜 과학 정보가 뒤섞여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건데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니놈 머릿속에는 마구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진짜 정보들은 무엇인지 과학적인 사실만으로 정확하게 팩체크해드리겠습니다. 기침도 발열도 없는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자가 과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1월 24일 랜시트에 실린 논문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요. 다만 이때 논문을 보면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2월 18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학술지에 독일 연구진이 중국 후베이 성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송환한 독일인 126명에 대해서 RT-PCR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검사를 했더니 126명 중에 2명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열도 없었고 기침도 없었다는 겁니다. 경미한 증상조차 없는 사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이 바로 나오는데요.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냐라는 건데 2월에 네, 독일에서 나온 네, 거는 맞습니다. 이제 잘못된 걸로 알려졌고요. 아, 이 내용이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독일 사람 그 여자분이 네. 증상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의 전파는 아직은 몰라요. WHO에서도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능성 있는 논문들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증상 관련 전파에 관련돼 있는 논문들 몇 개 나온 거에 다 문제들이 그 증상 초기 증상 발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돼 있어요. 그 독일 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바이러스가 문제인 게 초기 증상이 시작되면서 바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그것들이 구분되기 상당히 어려운 좀 문제가 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렇다라고 지금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중국 연구진의 연구 내용에 따라서인데요. 붕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 3일 뒤에 소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보고가 됐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건데, 배설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전파를 시키느냐, 그래서 감염을 시키느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수는 있죠. 사스 코로나도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을 일으킬 때는 바이러스의 양이 중요하고 숙주의 면역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붕변에서 튀어서 됐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수의식을 다 쓰는 데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붕변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정도면은 뭐 호흡기 증상이 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화장실 어딘가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를 자기가 만져서 걸리지 않았을까. 예전에 사스 때도 그렇고 뭐 그게 날리면서 뭐 환기통을 타고 이제 다른 층으로 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된 적이 없어요. 대변에 나온다가 다른 사람이 감염된다가 증명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근데 조심은 해야 되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에티켓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냥 꼭 닫고 물 내리면 되는 거니까 손 잘 씻으면 되고. 그렇죠. 한 가지 더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RT-PCR 검사로는 지금 음성인데 오히려 혈액이나 뭐 지금 그러니까 붕변에서는 양성이다. 그래서 지금 방법을 더 추가하거나 바꿔야 된다. 사실 혈액까지 갔다는 얘기가 상당히 중증이라는 거를 이제 반영하는 얘기가 약간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혈액이 나온다고 해서 부터 다른 사람 전파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환자 그만큼 이제 중증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서 대변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지 않아서.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냐? 현재까지 확인된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공기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공기 감염이라면 대규모의 집단적인 환자 발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내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있다면 다수의 승객들이 침방울이 없어도 전파가 돼서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고요. 다만 신천지는 정부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신천지의 예배 방식 때문인데요.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말 전파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기 전파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신천지 교회는 예외로 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댔잖아요. 네, 접촉자라고 해서. 근데 나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있지 않는 한 발생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부분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가족분들한테만 주로 나왔지 후손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역학조사가 많이 흔들려서 그렇지 그 전까지를 본다면은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근데 왜 지금 자꾸 그 에어로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례가 보일 텐데 그것도 에어로졸로 설명되기보다는 환경 오염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더 합당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층에서 10개 층 사이인데 발생해서 공기 전파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그 에어로졸도 10층을 막 넘어서 날아갈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거나 이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뭐 손잡이라든지 버튼에 이제 뭐 기침을 해놨거나 사람이 만졌거나 해서 바이러스가 묻어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에 타서 만졌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 메르스 때도 이제 그 공기 전파 양상 아니냐고 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 안에서의 같이 쓰는 공용물품 이런 것 때문에 전파된 사례로 확인된 게 더 많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 소문의 시작은 1월 15일로 향합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 있는 수도의과 대학병원 연구팀이 작성한 내용 때문인데요. 그 보고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들의 상태는 양호했다. 그러나 소수의 환자들에게서 사망까지 이르는 중증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 이 경우에 있어서 환자의 폐가 하얗게 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 중증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전체로 일반화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에서의 아주 드문 사례고요. 일반적으로 잘 회복되는 분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회복기 환자들 CT를 다 본 건 아닌데 임상 캠프에서 얘기하고 저희들이 감염내과 교수 그쪽 보신 선생님들하고 얘기한 걸로 보면은 아주 중증에서 회복될 때는 그런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어느 폐렴이나 그래요. 중국에서는 NEJM의 논문에도 5%가 중환자실 가는 걸로 돼 있어요. 1.6% 사망률을 나타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중에 뭐 ICU로 가서 인공호흡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는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폐렴까지 안 간 환자들도 있는데요. 온갖 소문풍문 루머 유언비어 찌라시 팩트체커가 확인해드립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팩체크.